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.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?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송웅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, 또 음주운전 등 논란 속에 임명된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돼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인사 실패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. 부실 인사 비판을 일축한 건데요.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출근길에 이틀 연속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, 손가락까지 흔들며 격앙된 표현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. 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?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사람들의 가지나. 전문성과 능력을 보라는 건데 비슷한 질문만 2개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1분도 안 돼 자리를 떴습니다. 1시간 뒤 음주 전력으로 물의를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들으라는 듯 예정에 없던 기습 발언도 했습니다.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소신껏 잘하십시오. 새 인사에게 힘을 실겠다는 취지겠지만 만취운전과 갑질 의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타당한 문제 제기를 공격이라는 단어로 거칠게 표현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. 대통령실은 지명 40일 만에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있었을 테니 위로하려는 뜻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할 수 있지만 인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살얼음판 인사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은 정호영, 김승희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한 복지부 수장부터 다시 지명해야 하는데 불패 신화인 의원 입각 등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도 경력 비리와 부동산 투기, 논문 표절 등 공약집에 명시한 이른바 5대 배제 원칙을 어긴 인물이 적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, 이런 말은 국민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는 쓴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.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 검증을 하겠다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었습니다. 하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치열해서 이것도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 말이 인상적이네요. 까마귀 날자, 배 떨어졌다.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윤리위가 임박한 가운데 이 대표는 윤핵관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특히 윤핵관을 겨냥해서 윤리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. 이경국 기자입니다.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?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.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. 비판의 화살은 대통령실을 향하기도 했습니다. 인사 문제는 물론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도 없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건 코미디라는 겁니다. 검증 자료 받은 적 없다고 인터뷰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나요? 이준석 대표가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 속에 친윤계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. 이 대표를 비판하며 당 지도부 회의까지 거부한 배현진 최고위원은 송구하다는 말이면 해결됐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듭 중재에 나섰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발언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. 윤리위가 다가오며 당 내부의 이견과 혼란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SNS에 손절이 웬 말이냐, 익절이지,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다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자신을 내치는 건 이익을 보고 파는 일이다. 요긴하게 써먹고 가혹하게 버린다는 토사구팽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,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난 조사에서 성상납 한 달여 후인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에게 이른바
박근혜 시계를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번에 김성진 대표 측은 이 시계를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시점 자체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.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성함 조남 써 있는 남녀 한 세트 메탈 시계 제가 받아서 제출할까 해요. 김 대표 측은 경찰이 1차 성접대 당시 여성들의 사진을 갖고 있었고 김 대표가 직접 확인해줬다고도 밝혔습니다. 관련 여성들 사진을 제시를 받았고 김 대표가 맞다고 뭐 일부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경찰 입장에선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. 김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대전에서 2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20번 넘게 이 대표를 접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대표가 2016년까지 대가성 접대를 받은 게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7년인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경찰 조사의 핵심은 이 부분에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. 김성진 대표 측은 김 대표가 국민의힘 윤리위에 나가서 진술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. 실제 가능할지 내일 윤리위가 주목됩니다.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내부 갈등이 폭발했습니다.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위의 결정을 뒤집은 게 발단인데요. 대체 어떤 내용인지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경선 후보 컷오프 과정에 여론조사 대신 중앙위원 투표 100%를 현행대로 반영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는 두 표가 안 돼 한 표를 권역별 후보에 투표하는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. 비대위가 이같이 결정하자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전주에서 논의되는 그 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지요. 토의를 했는데 이렇게 일대 변화가 많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. 비대위에서 정반대로 엎어지면은 제가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?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당 지도부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일종의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.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, 충청, 영남 출신의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.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갈등은 당내 전반으로 번졌습니다.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비대위 결정을 추진했지만 박용진 의원은 작은 변화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까지 요청했습니다.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. 혁신과 쇄신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대위 판단을 받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강행하기로 하며 민주당은 종일 시끄러웠습니다. 네, 여야 모두 내부 상황이 복잡한데요.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6%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 여름에는 7에서 8%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임시국회도 문 열었으니까요. 내부 상황을 수습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